저는 치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50대, 60대, 그 이후까지 활기차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치아와 잇몸 건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 열심히 하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습관들이 오히려 치아를 망치고 심지어 몸 전체 건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에이, 설마 양치질이 문제겠어? 하시는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잠깐만 시간 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의 고민과 깨달음을 통해 배운 소중한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57세 이영미 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선생님, 저 평생 하루 3번 꼼꼼히 양치했는데 왜 잇몸이 아프고 치아가 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 물음,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거나 부모님, 친구분들께서 비슷한 고민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치아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실수와 그걸 고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치아와 잇몸은 물론 심장 건강, 활기찬 노후, 가족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같이 편안하게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 같은 치과 의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1. 너무 열심히 닦는 양치질. 좋은 의욕이 독이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실수는 너무 열심히 세게 양치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다가 내 치아가 예전보다 좀 길어진 것 같지?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치아가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앉은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잇몸 후퇴라고 하는데 50대 이후엔 정말 흔한 문제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의 절반 정도가 이걸 겪고 있다고 해요.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56세 박민수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민수님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바쁘게 지내시면서 건강 관리에도 늘 신경 쓰셨어요. 특히 치아 관리에 자신감이 있으셨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매번 5분씩 꽤 세게 칫솔질을 하셨다고 해요. 깨끗해야 건강하지 않겠냐? 는 생각으로 칫솔이 치아를 싹싹 문지르는 느낌이 좋아서 힘줘 닦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 마시면 치아가 욱신거리고 잇몸에서 가끔 피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당황한 얼굴로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치아가 더 나빠진 걸까요? 그 이유, 바로 잘못된 양치질 방법 때문이었어요. 우리 나이 50 넘어가면 잇몸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져요. 비유하자면 20대 잇몸은 튼튼한 고무장갑 같았어요. 웬만한 자극에도 끄떡없었죠. 하지만 50대 이후 잇몸은 얇은 비닐 장갑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비닐이 찢어지듯 잇몸이 점점 밀려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죠. 무서운 일 아니에요? 제가 한국치과학회에서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50대 이상이 하루 3번 이상 강하게 양치하면 잇몸 내려앉는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해요. 심지어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는 힘이 떨어져서 나중에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 지금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제 환자 중 63세 김혜정님께서 이 방법으로 잇몸 건강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김님은 예전에 세게 닦다가 잇몸이 내려앉았었는데 지금은 치과 올 때마다 웃으시면서 선생님, 이 방법이 진짜 효과 봤어요. 하시거든요. 첫째, 부드러운 칫솔을 써보세요. 초극세모라고 써진 칫솔이 좋아요. 모가 정말 부드러워서 마치 솜으로 치아를 쓰다듬는 느낌이에요.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둘째, 세게 문지르지 말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살살 마사지하듯 닦아요. 칫솔을 45도 정도 기울여서 동그랗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얇은 유리컵 닦는다고 상상하면 딱 맞아요. 너무 힘주면 유리가 깨지잖아요. 그쵸? 셋째, 하루 2번, 2분 정도만 양치하세요. 2분이면 충분해요. 예전에 3분 이상 닦아야 깨끗하다. 고 배웠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 연구 보면 이분이 치아와 잇몸에 가장 부담 없고 효과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보너스 팁 하나, 칫솔은 2에서 3개월마다 바꾸세요. 모가 낡으면 잇몸에 자극이 더 심해지거든요. 새 칫솔로 바꾸면 그 부드러운 느낌이 확 달라진답니다.
박민수 님도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잇몸에서 피 나는 게 거의 멈췄고 치아 시림도 70% 정도 나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좀 세게 닦았나? 싶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치아가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치과 치료비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2. 잘못 고른 치약, 치아를 갉아먹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실수는 잘못된 치약 고르기예요. 여러분, 마트나 약국에서 치약 고를 때 뭘 보시나요? 치석 제거, 하얗게 미백, 같은 문구에 끌리시죠? 저도 치과 공부할 때 그런 치약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 넘게 환자분들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강한 치약이 치아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엔 더 조심해야 해요. 59세 최은경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최 님은 평소 외모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치아 미백에 관심이 많아서 1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대요. TV 광고에서 하얀 치아로 웃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젊어 보이고 싶다. 는 생각에 끌리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아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커피 한 모금, 찬물 한 입만 마셔도 치아가 욱신거리는 거예요. 저희 치과 와서 검진해보니 치아 겉면을 보호하는 얇은 막이 많이 달아 있었어요. 최 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하얀 치아 만들겠다고 치약 열심히 썼는데 그게 문제였나요? 네, 딱 그거였어요. 우리 치아는 겉에 보호막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법질이라고 해요. 비유하자면 사과 껍질 같은 거예요. 이 껍질이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죠. 그런데 50대 이후엔 이 껍질이 20대 때보다 15에서 20% 정도 얇아져요. 마치 오래 신은 신발 바닥이 얇아지듯이요. 이런 상태에서 미백 치약이나 치석 제거용 치약처럼 스크럽 성분이 강한 걸 쓰면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듯 치아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치아가 예민해지고 심하면 충치나 잇몸 염증까지 쉽게 생긴답니다. 제가 본 치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50대 이상이 강한 치약을 2년 넘게 쓰면 치아 시림이 3배 정도 늘고 잇몸 문제도 40%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무섭죠? 하지만 다행히 치약만 잘 골라도 이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제가 64세 오미란 님께 드린 조언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오님은 이 방법으로 치아 시림을 거의 없애셨어요. 첫째, 부드러운 치약을 골라보세요. 포장지에 점화모성이라고 써진 치약이 치아에 자극이 덜해요. 요즘 약국에 이런 치약들 많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둘째,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추천해요.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충치를 막아준답니다. 포장지 뒷면 보면 불소 1000에서 1500팸이라고 써 있어요.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셋째, 시린 치아용 치약도 좋은 선택이에요. 치아가 예민하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죠. 요즘 이런 치약들 맛도 좋고 쓰기 편해서 부담 없답니다. 넷째, 치약은 콩알 크기만큼만 짜세요. TV 광고 보면 칫솔 가득 치약 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건 좀 과장이에요. 콩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깨끗해진답니다. 한 가지 더, 치약 바꾸기 전에 치과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마다 치아 상태가 다르니까요. 최은경님은 치약 바꾼 지 한 달 만에 치아 시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요즘은 커피도 편하게 마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치약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변화인데 치아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치약 하나로 젊어 보이는 미소도 지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3. 밥 먹고 바로 양치, 치아를 망치는 의외의 타이밍이에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실수는 밥 먹고 바로 양치하는 것이에요. 밥 먹고 칫솔질, 그게 기본 아니야? 하실 텐데요. 저도 치과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밥 먹고 바로 이 닦아 하시던 기억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식후 바로 양치질은 치아를 망칠 수 있는 실수예요. 특히 50대 이후엔 더 조심해야 해요. 58세 윤철수 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윤님은 은퇴 후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서 식사 후엔 꼭 2에서 3분 안에 양치질을 하셨어요. 입에 음식물 남아있는 게 싫다 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엔 오렌지 주스,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된장국 드시고 바로 칫솔질, 이 루틴을 철저히 지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아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사과 한 입 베어 물거나 차가운 음료 마실 때마다 치아가 욱신거리는 거예요. 저희 치과 와서 검진해보니 치아 겉면이 많이 닳아서 민감해진 상태였어요.
윤님이 당황하며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빨리 닦은 게 잘못이었나요? 네, 맞아요. 문제는 양치질 타이밍이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특히 김치, 오렌지 주스, 커피, 탄산음료 같은 걸 먹으면 입안이 잠깐 산성으로 변해요. 이 상태에선 치아 겉면, 그러니까 그 보호막이 살짝 약해지거든요. 비유하자면 젖은 종이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종이를 문지르듯 치아가 손상되는 거예요. 심하면 치아가 얇아지면서 시림은 물론 충치 위험까지 높아진답니다. 치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식후 바로 양치한 분들이 30분 기다린 분들보다 치아 마모가 2배 이상 심했다고 해요. 50대 이후엔 치아 보호막이 얇아지니까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그럼 언제 양치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죠? 간단한 팁 드릴게요. 첫째, 밥 먹고 바로 양치하지 말고 할 거야. 시스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입안이 다시 중성으로 돌아와요. 둘째, 식후엔 물이나 차로 입을 헹구세요. 음식물도 깨끗이 사라지고 치아에 부담이 덜 가요. 무설탕 차도 좋아요. 셋째, 양치 시간은 밥과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하세요. 규칙적으로 하면 잊을 일도 없고 편하답니다. 넷째, 불소 들어간 구강 세정제 써보세요. 치과에서 추천하는 제품들 많아요. 특히 치아가 예민하신 분들께 좋아요. 한 가지 더, 산성 음료나 음식 먹었을 땐 특히 더 기다리세요. 오렌지 주스, 레몬차, 김치 같은 건 입안을 더 산성으로 만들거든요. 윤철수님은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치아 시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사과도 아무렇지 않게 드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식후에 바로 칫솔 들던 습관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치아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치과 치료비도 아껴준답니다. 4. 입마름 무시하기. 작은 불편이 큰 문제를 만든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실수는 입마름을 그냥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이 자주 마르거나 목이 칼칼해서 물을 자꾸 찾으신 적 있나요? 그냥 나이 들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입마름, 전문 용어로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치아와 잇몸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더 흔해요. 62세 정옥희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옥희 님은 몇 년 전부터 입이 마르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덜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참고 지내셨죠. 그런데 저희 치과 와서 검진해보니 충치가 4개나 생겼고 잇몸에도 염증이 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님이 드시는 혈압약과 알레르기약이 입마름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옥희 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입 마른 게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어요. 그냥 물 좀 더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입마름이 문제일까요? 우리 입안엔 침이 있는데 이게 치아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요. 침은 세균을 막아주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도 도움을 주죠. 심지어 소화도 시작해준다 패스. 그런데 50대 이후엔 침이 자연스럽게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어요. 거기에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이 침을 더 말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입안이 사막처럼 변해서 충치, 잇몸염증, 심지어 입안 곰팡이 감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 심하면 밥맛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제가 본 연구에서도 입마름이 있는 50대 이상 분들은 충치 위험이 3배 높고 잇몸 문제도 2배 더 생긴다고 나왔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다행히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답니다. 제가 정옥희 님께 드린 방법,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요. 하루 8에서 10잔 정도가 좋아요. 물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마시면 편하답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 써보세요. 침이 더 잘 나오게 도와줘요. 요즘 맛 좋은 무설탕 제품들 많으니 골라보세요. 셋째, 약국에서 파는 구강보습제나 인공침 써보세요.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특히 밤에 효과 좋아요. 넷째, 알코올 들어간 입 헹굼 약은 피하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마르게 만들거든요. 대신 물이나 불소 세정제로 헹구세요. 다섯째, 밤에 가습기 틀어보세요.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 입안과 코가 훨씬 편해진답니다. 여섯째, 약 때문에 입마름이 심하다 싶으면 주치의랑 상의해보세요. 약 바꾸거나 용량 조절로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정옥혜님은 이 방법들로 3달 만에 입안이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밥맛도 돌아와서 손주들하고 떡볶이 먹으러 다닌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입마름 느끼신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치아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 5. 치아 건강 가볍게 여기기, 전신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실수는 치아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아를 그냥 밥 먹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치아와 잇몸 건강은 심장, 당뇨, 뇌 건강까지 연결된 우리 몸의 중요한 열쇠랍니다. 50대 이후엔 이게 더 중요해요. 60세 황병국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황병국님은 평소 당뇨를 잘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병원 가서 심장 검사, 혈당 검사 다 해봤는데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저희 치과 와서 검진해보니 잇몸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잇몸 치료하고 나니 놀랍게도 피로감이 줄고 당뇨 수치도 더 안정됐어요. 황병국 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치아가 이렇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평생 치과를 그냥 이 아플 때만 갔는데. 정말이에요. 치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잇몸 염증이 심한 분들은 심장 문제 위험이 25%더 높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치매 위험도 30%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냐? 잇몸에 생긴 나쁜 세균과 염증이 혈관을 타고 심장, 뇌, 다른 장기들까지 퍼지거든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치아 건강 잘 챙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해요. 7년이면 손주들 졸업식, 결혼식 같이 보고 여행도 더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치아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종합 처방전이에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드린 조언들 중 가장 효과 좋은 것들만 모은 거예요.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2분만 양치하세요. 초극세모 칫솔이 최고예요. 부드럽고 불소 들어간 치약, 콩알 크기만큼만 쓰세요. 점화모성, 시린 치아용 치약도 좋아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하세요. 그 전엔 물이나 차로 입 헹구세요. 입마름 관리 철저히 하세요. 물 8에서 10잔, 무설탕 껌, 가습기 적극 활용하세요. 약 때문에 심하면 의사랑 상의해 보시고요. 6개월마다 치과 가세요. 작은 문제 빨리 잡는 게 최고예요. 치과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치료도 편하고 의사들도 다 친절하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도 깨끗이 하세요. 밥 먹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그냥 두면 세균 천국이 돼요. 부드럽게 꼼꼼히 관리하세요. 황병국님은 이 방법들로 3년째 건강하게 지내세요. 요즘은 손주들하고 캠핑 다니면서 바비큐 구워 먹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치아 건강이 단순히 예쁜 미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활기찬 삶의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치아 하나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답니다. 마무리,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50대 이후에 조심해야 할 치아 건강 실수 5가지와 그 해결법을 같이 살펴봤어요. 너무 열심히 닦는 양치질, 잘못 고른 치약, 밥 먹고 바로 양치, 입마름 무시하기, 치아 건강 가볍게 여기기. 이 작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50대, 60대는 아직 점저. 지금 칫솔 하나 바꾸고 치약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웃으면서 맛있는 밥 드시고 가족들과 추억 더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치과 의사로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여러분이 건강한 미소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정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치과 갈 때 무섭거나 뭘 물어볼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김현우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